네, 현대시 감정과 태도에 대한 어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정이란 말이 있는데요. 격하게, 과격하게 감정할 때 정자입니다. 격한 감정. 주로 격한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나는 격하게 게임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가 컴퓨터를 켜기 시작했다. 혹은 나는 격하게 공부가 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다가 나는 격하게 책을 펴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산이 너무 그리워서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 산으로 풍키와 함께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격한 감정입니다. 격한 감정은 갑자기 듭니까? 천천히 듭니까? 갑자기 드는 거죠. 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보고 싶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격한 감정, 과격한 감정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그냥 감정이 아니고, 과격한 감정, 갑작스러운 감정, 아주 강렬한 감정을 말하겠죠.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시덧나. 그게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는 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죠. 느낌, 기분을 감정이라고 하죠. 근데 감성은 뭐 비슷한 뜻이죠. 감정하고 성질을 말하는 거죠. 성질. 네, 감성적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 참 감성적이네 하면 밖에 조금만 뭐 눈이 와도 아름다운 눈이구나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말하죠. 감정이 풍부한 것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말을 해주거나 좋은 행동을 나한테 해주는 사람한테는 감정이 풍부하게 대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겠습니다. 격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짧은 글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글이 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격정이란 말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이란 단어는 그냥 신난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난다. 신나면 어떻게 있죠? 재미가 나겠죠. 재미난다. 신나고 재미나면 흥겹겠죠. 흥이 나겠죠. 그러면 흥이 나면 뭐 합니까? 노래를 부르겠죠. 혹은 어떤 사람은 춤을 추겠죠.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 한가락에 하면 한가락은 노래를 말합니다. 신나는 노래 한번 부르면 기분이 좋겠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시를 많이 마셨고 막걸리를 한 사발 마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난다 할 때 신이라는 건 좋은 기분을 말하죠. 흥, 흥하고 똑같은 뜻이죠. 신난다. 흥미있다. 흥분되는데. 다음에, 예문은 뭐 읽어보시고, 신바람이라는 뜻도 있네요. 신이 나서 신나는 바람. 이게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람처럼 움직인다. 신바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명나게 한번 놀아볼까? 여기 춤추고, 여기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악기도 다루고 다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애달프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희로애락이라는 단어를 알죠?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을 말하는데, 애자는 여기 슬플 애자입니다. 그 슬플 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슬플래 플러스 달프다. 이렇게 돼 있죠.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고 싶겠죠. 슬픔이 달프됩니다. 그래서, 서럽다. 로 바꿀 수도 있겠고, 슬프다로 바꿀 수도 있겠고, 누가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어서 슬퍼요 하면 쓸쓸하다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마음이 안타깝다로 바꿀 수도 있고, 마음이 쓰리네, 슬프네,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 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애자가 들어가는 말 비참하고 슬프다 이런 뜻이고 애수하면은 숫자가 그리워하는데 애는 슬픈 그리움 그래서 슬픈 시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조하다는 스스로 자자와 자기 조자는 비웃음. 조자가 조롱할 때 조자입니다. 자기 조롱, 자기 비웃음. 이렇게 되겠 비웃을 조자. 자기를 비웃다. 나의 영에 대하여 우스워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우스워라. 이거는 좀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는 거네요. 비하하는 거네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를 진짜로 비우는 게 아니고 성찰을 드러낸다. 자기 반성을 드러내는 거입니다. 비웃음.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비웃음은 조소라고도 하고요. 근데 반대말은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서는 자조를 하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존중을 해야 되겠고요. 시적인 표현으로 자조하다, 자기 스스로를 약간 비웃으면서 결국은 자기 반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량하다는 황이 거칠고 량은 서늘하다. 근데 황자의 느낌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공허하다라는 느낌이 있어. 비어 있다. 어떤 장소에 방문을 했는데 그 장소가 비어 있고 서늘해요. 바람이 싹 불어요. 그러면 거칠고 쓸쓸한 느낌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사막에 간다고 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겠죠. 그 다음에 바람이 싹 불면 서늘하겠죠. 그래서 엄청 쓸쓸하겠죠. 스산하겠죠. 쓸쓸하겠죠. 예. 을씨년스럽겠죠? 폐허하고 비슷한 느낌이겠죠? 게임을 했을 때 전패를 당한 느낌이겠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내 마음이 추운 느낌이 들겠죠. 그럴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을 북돋아줘야 되겠죠. 호올로, 황량한, 비어 있고 서늘한, 거칠고 쓸쓸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전쟁은 우리의 삶을 폐허로 만드는 존재야. 그 다음에 동경하다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동자가 그리워하는 거네요. 경자도 그리워하는 거네요. 일본의 동경이 아니네요. 동경하다. 그러면은 그리워하는데 두 번 그리워하니까 간절하네요. 간절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네요. 텐트를 너무 사고 싶어서 텐트 폴대랑 텐트 설치 방법이랑 오직 텐트만 생각하네요. 너무 그리워서.
이 사람은 날아오는 연을 동경하네요. 연이 너무 그리워하네요. 연만을 생각하네요. 유사한 말로는 선망. 아,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부러워. 부러워하는 거네요. 그리워하는 거랑 부러워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네요. 그 다음에 고향이 그리워 하면 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렇게 시작한 노래가 있어요. 시도 있고 유명한 시고 정지용 시인의 향수. 동경하다. 내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한국이 그리워지죠. 집 밖에서 며칠간 텐트 치고 생활을 해보면 집을 동경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동경하게 되고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얼마나 한국을 동경할까요? 그럼 예전에 식민지 시절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얼마나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경했을까요? 다음에 경자는 존경할 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어떤 사람을 두려워만 하면서도 아니고 존경하기만 하지도 않고 아, 너무 존경해서 두려움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딱 생애를 보면 너무 존경스럽죠. 근데 압도적으로 존경스러워서 정말 신적인 존재로 두려운 느낌까지 든다. 이런 느낌으로 되겠습니다. 그래,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멋진 것을 너무나 멋진 것, 압도적으로 멋진 것을 볼 때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보면 우주가 정말 정말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두려움도 들죠.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함. 광활한 자연 앞에 서니 인간이 아주 작은 존재로 느껴지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절대자나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존경심도 느낍니다. 동시에 느낍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동물과 식물, 이렇게 생명체를 만들게 되었을까? 저 우주에는 그냥 생명체 하나도 없는데, 아, 저 게임의 지존은 어떻게 저렇게 게임을 예술적으로 하지?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 했는지를 생각하니 두렵네. 아, 그렇군. 경외감. 그래서 아름다움에 좀 중시할 때는 숭고미. 아, 저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은 참 숭고해. 나도 저렇게 공부해야지. 멋있게. 글자도 예쁘게 쓰고, 단어도 예쁘게 쓰고, 수학 공식도 적어보고, 그래프에 그림도 그려보고, 저렇게 공부하는 모습은 얼마나 숭고해. 저 친구한테는 내가 경외감이 드네. 나도 다른 사람한테 경외감이 들도록 해야지. 그런 느낌입니다. 간구하다는, 아, 간절히 구해. 간절히 원해. 이런 게 되겠죠. 훈키는 리처드와 간절히 놀아주기를 원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간구해요. 하지만 리처드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놀아줬습니다.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며 울어왔는가? 조지훈 시인의 산상의 노래에 나오는 표현이네요.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전교 1등을 간절히 바라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고요. 전교 2등을 간절히 바라면 전교 2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컴퓨터 공학과에서 멋진 일을 하려면 컴퓨터에 대해서 실력을 간구해야 되겠죠. 실력을 간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국어, 그 다음에 기본 언어인 영어, 그리고 수학
컴퓨터는 수학을 기초로 수학, 또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실력을 간구해야 되겠죠. 갈망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갈망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 조금씩 멋진 실력을 가지게 되고 남으로부터 나중에 좀 경외감을 받게 되죠. 우리가 남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면 안 되겠죠. 비웃음. 경외감을 받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응시하다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자주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보다. 응은 집중하다. 시는 보다. 시험 볼 때 대충 봅니까? 응시합니까? 시험에 응시하죠. 게임을 할 때도 응시하죠.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응시합니다. 집중해서 봅니다.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죠. 똑바로 보는 거죠. 한 곳을 보는 거죠. 눈을 모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라는 말은 집중해서 본다. 중심한 대상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네요. 응시, 집중해서 바라보다. 응시하다는 대충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주의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걸 말합니다. 주시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하다. 그 다음에 관조는 볼 관자인데, 요거는 시자랑 좀 다릅니다. 같은 볼자인데도 비추다. 얘는 너 어디 잘하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옆에서 쫙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아직 마치 관계없는 사람처럼. 딴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내가 관찰해 보겠어. 바라보겠어. 나는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비추어 보는 거예요. 관조적 자세라는 건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거죠. 여기서 계속 뭐 하고 있어? 가만히 앉아서 계속 꽃을 보고 있었어. 다른 말로 관조하고 있었어. 관찰하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반대말로는 개입하다가 있겠습니다. 관조는 그냥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게임하는 걸 관조하다가 너무 못해.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개입하다. 혹은 친구한테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고 설명을 했는데 친구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조는 그래서 끼어들지 않는 걸 말합니다. 차분한 걸 말해요. 끼어들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관찰하는 걸 관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휘 더하기. 예찬하다는 예가 예의할 때 예자죠. 찬은 찬양하다 할 때 찬자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예찬을 한다면 저 이 연필 하나에 예가 있네, 아름다움이 있네. 예술은 아름다운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주 멋지네. 훌륭하네. 좋네. 아름답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한복을 선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예찬하다. 그냥 칭찬하다보다는 조금 더 높여 부르는 말이네. 단순히 칭찬하는 게 아니고 아주 훌륭하거나 좋다고 찬양하다. 반대로 비난하다는 나쁘게 말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는데 아름다움을 나쁘게 말할 수 있나요? 잘못이나 결점을 잡아서, 지적해서, 월수금 모친에게서 그 전부터 부친의 점잖지 못한 행위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왔다. 그럼 이 단어는 앞에 부정적인 단어랑 대부분 같이 따라오겠죠. 비난하다니까. 영어 단어로는 criticize가 있습니다. blame도 있고요.
비난하다. 동정하다는 같을 동에 감정할 때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같은 감정을 가리키는 거니까 남이 어려우면 아이고 가엾네, 아이고 딱하네 이렇게 여겨서 좀 도와주는 거. 불쌍한 아이를 동정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같은 감정을 느끼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태도는 감정을 관련된 태도인데 시에서는 시적 대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시의 본질이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태도를 보여주죠. 태도.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있죠. 예찬하거나 우러러보는 거는 긍정적인 태도고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거는 부정적인 태도죠. 그 다음에 불쌍을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죠.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시의 왜 중요한 방법, 시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아름답네를 표현할 수도 있고, 기필코 뭘 할 거야. 나는 독립운동을 한 시인들을 보면 기필코 독립을 성취할 거야.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글이 있고, 시가 그게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런 감정과 의지를 안 나타내고 완전히 뭐 이상한 글처럼 그렇게 시를 쓰기도 하는 이상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시도 있죠. 밑줄 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황지우의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 나무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겠죠? 동정하는 건가요? 예찬하는 건가요? 아마도 하면은 예찬하겠죠. 마침내 꽃이 피었다니까 예찬, 끝끝내 꽃 피었다. 나무에서 예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뜻을 단어를 살펴봤고요.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